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많이 왔어요. 예, 뭐, 온천지가 새하얗게, 뭐, 기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을 보통 뭐 한 5분, 10분 정도면 하는데, 오늘 1시간 걸렸습니다. 예, 길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일어나시자마자. 모든 분들 다 안전운행해서 잘 가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뭐 2020년 진짜 1년 동안 엄청 힘들었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그런 감염병이 창궐해서 또 확산되고 3차까지 팬데믹이 오고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좀 진행 중이지만 지금 며칠 새 좋아졌죠. 3일 전부터 800명대, 지금 700명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지켜줄 거 지키면은 분명히 이 코로나19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몇 달 후면은 또 백신까지 공급해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고 피해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소상공인. 요번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어제부터 이제 접수를 해서 늦어도 이제 11일부터는 지원이 되는데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피해 본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피해 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 뭐 3차 지원금은 강제로 영업 정지가 된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 그리고 제한적 조치를 당한 그런 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그 외 소상공인들은 100만 원, 그리고 이제 특수업종인가요? 프리랜서, 그리고 법인 택시 뭐 이런 기타는 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확정이 됐는데 물론 부족합니다. 어떻게 그거 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 국민이 다 힘든 해였었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그 마음을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지 그동안 우리가 피해 본 거를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뭐 다들 힘든데 국가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매스컴 보면은 어느 나라는 좀 우리하고 좀 다르게 많이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본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웠지만 또 그 반면에 호황을 누린 그런 업종도 있어요. 뭐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마스크 업체. 마스크 업체 얼마나 그 많은 이득금을 남겼습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뭐 200원, 300원 하던 마스크, KF94라고 해도 500원, 600원 하던 마스크가 갑자기 그냥 막 5,000원, 인터넷에서 막 5,000원, 8,000원 거래되고요. 그 정부에서 제재를 한 이후부터는 이제 1,500원. 물론 원가는 올랐다고 합니다. 한 장을 만드는데 원가가 10원이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10원이 올랐다고 해서 뭐 3,000원, 4,000원이 올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스크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께 감사하게는 생각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바로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업체. 전에는 배달했을 때는 그 음식값에 배달비가 다 포함돼서, 이건 쉽게 얘기해서 배달비가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배달업체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창업을 하면서 배달비가 별도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는 4,000원의 배달료를 내야 되는 거죠. 참,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모이지 못하니까 거의 집에서 배달을 시키고 있는데, 그 배달비가 만만치 않죠. 네. 음식값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출하지 않던 그런 금액을 지출하게 됐잖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업종이 호황을 누린 업종이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예를 이제 드려볼게요. 마스크 업체하고 그 배달 업체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운 한 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가고 지금 매스컴 보면은 진짜로 비관해서 자살하신 그런 소규모 업체 사장님들도 있더라고요. 자, 대다수의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반대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호황을 누린 그런 분들은 그 이득금을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셔야 됩니다. 나눠야죠. 네. 보잘것 없는 저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만 많은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우신 분들보다는 저는 그나마 좀 나아요. 네. 아주 그분들보다는 뭐 걱정 좀 덜 했고, 그러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 괜찮은 편입니다. 네. 어렵지만 그 와중에.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마스크 때문에 제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는 사람, 지인, 뭐 중국의 후배들 다 연락해가지고 마스크를 최대한 구해서 이웃과 좀 나누고,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이렇게 원가로 구입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뭐 50장, 100장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주기는 쉽진 않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 뭐 몇 장, 10장, 이런 거는 제가 많이 주변 분들한테 좀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한테. 근데 이제 뭐 100장, 뭐 200장 이렇게 필요하신 분한테는 제가 좀 구입 원가는 받았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중국에서 좀 살다 왔지만 한 장에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한 장에 뭐 한 100원 정도 했던 게, 제가 중국에서 들어올 때,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때 700원인가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350원인가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장당. 우리나라에서 뭐 3,000원, 5,000원. 어느 편의점 보니까 원가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께 저희가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여놨는데, 밑에 가격이 얼마로 돼 있냐면요,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선 두 장에 7,500원. 두 장에 7,500원. 차라리 원가라고 얘기나 좀 안 했으면 좋을 뻔 했어요. 제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거를 SNS에다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건 너무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 때 득을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죠,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TV를 봤더니 일부 업종 종사진 사장님들, 자, 1월 18일부터는 우리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역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른 게 억울하다. 지침을 따랐더니 남는 거는 피해만 봤다. 이제 더 이상 18일 이후부터는 그 방역 지침에 불복하겠다 라고 하고 막 이제 집단 행동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짧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힘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뭐 요 아래층에 저하고 친한 사장님은 당구장을 하십니다. 피해 많이 봤습니다. 계속 문 닫고 있어요. 또 친한 분 중에 또 한 분은 스크린 골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뭐 노래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라이브 카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 주변에 친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안타깝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랐던 게 억울하다. 정부 지침을 따랐더니 결국 피해만 봤다. 손해만 봤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이런 생활이라도 누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진짜로 그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완전히 봉쇄가 될 수도 있었죠.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동안 따라줬더니 난 피해만 봤다. 더 이상 안 따라주겠다. 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충분히 진짜 충분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방역지침 불복? 아닌 겁니다, 이건.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좀 있으면 잡힐 거고요.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 한번 보세요.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합니까? 유럽 쪽이든 어디 저 미주 쪽이든, 네? 우리 가까운 일본도 있잖아요. 그걸 보세요. 우리가 지키지 않았으면은 진짜 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나마 좀 따라주고 지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정부 쪽에도 제가 제 개인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굳이 한마디 한다라면은 그분들 그동안 따라준 게 억울하다. 따라줬더니 우리는 결국은 주저앉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느 정도 정책을 만들 때 진짜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물론 전 국민 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1차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피해본 사람이 누구냐 선별을 해서 충분치는 못해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 반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법을 만들어내서라도 그분들 스스로가 내놓지 않으면은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네. 이게 뭡니까? 똑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자살까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호황을 누리고 이건 스스로가 나눠야 되는데 스스로가 나누지 않는다라면은 분명히 이거는 어떤 정책적으로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분들이 1년 동안 제가 오늘 보니까 한 분이 인터뷰를 나왔는데 코로나19 전에는 한 달에 매출이 하루에 매출이 200만 원, 300만 원이었답니다. 하루에. 근데 지금은 한 달에 버는 게 160 얼마가 찍혔더라고. 지난달에 보니까 180 얼마. 하여튼 100만 원대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2, 300씩 벌던 그런 업장이 한 달에 180을 번다는 거. 그건 임대료도 안 되죠. 거기 보니까 옛날에 300을 벌어서 많이 벌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거의 1억 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직원도 많고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180만 원 벌어갖고 임대료도 못 내고 직원들 다 그만두게 해야 되고 그러면 직원들 그만두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우리 사회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업자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들어놨던 그 보험 다 해약하고 임대료가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밀려 있더라고요. 4천만 원이라고 해봐야 4개월치 이렇게 하고 보니까 1년치도 아니에요. 4개월 정도 밀렸는데 보험을 다 해약했더니 2천 몇백만 원이 환급금이 나왔대요. 해약금이. 그래서 그 임대료를 그대로 갖다 냈더라고요. 그래도 절반밖에 내지 못한 진짜 극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뭐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뭔가 정책이 나와야죠. 예, 그 300만 원 물론 많은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 3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그래도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300만 원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큰 도움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누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진짜로 생계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선별을 해서 좀 대폭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최소한 임대료만이라도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직원들은 조금씩 양보해야죠. 네, 이런 어려운 때에 다 같이 양보를 해서 조금씩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영하 15도예요. 뭐 그냥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추운데 우리 한여름에도 춥게 보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또 뭐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어제 밤서부터 새벽까지 폭설 내렸고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예, 참 힘들죠. 예,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있지 않습니까? 버티셔야 됩니다.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은 자살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 또 애지중지 내 사업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던 그 시스템, 반주기, 스피커 이런 걸 다 꺼내놓고 도끼로 때려 부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들. 예,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전 국민이 조금씩 이해를 하고 버텨서 이겨내야 되고요. 정부는 이분들 진짜로 생계 위협까지 느끼시는 분들을 충분히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 정부를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라고 해도 일부 그런 분들은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처음에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제가 기억납니다. 이 정부를 이유 없이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공산국가냐, 어렵다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네. 작년 봄쯤에요. 네.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겠죠. 우리가 공산주의냐? 이렇게 장사가 좀 안 된다고, 어렵다고,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주냐, 25만 원씩 주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최소한의 우리가 행복해야 될 권리는 갖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네.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가 이 행복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 그거를 우리 정부가, 국가가 이만한 행복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면은 이 어려울 때 요만한 행복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2.5단계, 2.5단계를 나간 지가 꽤 됐는데요. 거의 한 달 됐죠. 아마 그때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니죠. 끝까지 지켜서 우리가 전에처럼 코로나19 오기 전에 그 일상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었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잖아요. 이거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정부는 왜 이래?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 일상생활이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행복한 일상생활을 모르고 계속 불만만, 안 좋은 점만, 남 탓만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런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딱 들어닥쳤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제발. 이제 느끼잖아요.
행복 별거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져야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최소한의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어렵지만 같이 함께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조금 많이 힘들지만 조금 더 버티시고요. 분명히 좋은 날 올 겁니다. 예전 일상생활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 행복이 다시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분들 올해 2021년 진짜 좋은 일만 생기고요. 모든 어려웠던 일은 다 옛일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모든 분들이 진짜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화이팅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화이팅해서 행복한 생활을 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